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동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듣고 비교해서 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마련됐음을 밝혀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포함해서 총 3회의 토론회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토론인 오늘은 정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외 국민을 위해서 73개국에 동시에 생중계된다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 가운데 3분의 후보가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초청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분들을 좌석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입니다. 네, 박근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오늘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및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로 시작이 돼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사회자의 공통 질문, 그리고 국민 공모 질문 후에 후보자들 간의 자유토론, 다음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상호 토론 방식을 3차례 가진 뒤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 분의 후보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자는 형평성을 위해서 시간을 엄정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또 후보들께서는 사전에 선정된 토론 주제의 범위 안에서 토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보들의 기저 연설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후보의 기저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기호 3번 이정희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2009년 3천여 명이 정리해고에 내몰린 쌍용차에서 23분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함께 살자 외친 쌍용차 노동자의 자살률은 이보다 10배나 높습니다. 23번째 희생자의 장례식장에서 한 노동자가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회사가 회계 조작하고 고의부돈해서 노동자들이 아무 잘못 없이 고통받은 진실만이라도 세상이 알아주면 이렇게 수십 명이 절망으로 죽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 이웃들을 그 고통 속에 놓아둔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국정조사 극구 거부하던 새누리당, 또 면담조차 거부하던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이 TV토론 직전에야 대선 후에 국정조사 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일이라도 합시다. 왜 대선 이후여야 합니까? 하루가 급합니다. 지금 철탑 위에 오른 노동자의 겨울이 깊어갑니다. 국정조사와 별도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다시는 이런 고통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무제한 허용되기 시작했던 정리해고와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은 한마디도 못하는 회사 정리 절차 문제 드러내야 합니다. 폭력 진압 승인한 이명박 대통령 책임, 복직 약속 이행 거부하는 회사 책임 뚜렷이 합시다. 그러면 해결책도 그리고 방지책도 나옵니다. 제주 해군기지, 용산 참사, 강원도 골프장 곳곳에 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모두 범정부적 조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지난 5년 이 참극 만들어낸 새누리당 재집권 절대 허용하지 맙시다. 서민의 눈물부터 닦읍시다. 다시는 이런 아픔 없도록 민주정부의 부족함 넘어서는 진보적 정권 교체 해내겠다는 것이 저희 통합진보당의 의지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서민 살리는 정권 교체 꼭 이뤄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후보의 기조연설 듣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를 포함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 모두가 국민 앞에 죄인입니다. 국민들께 죄송스럽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것도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진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였습니다. 너무나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우리 정치가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농부로 살고 있는 전임 대통령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조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님도 그때 조문을 오셨다가 분양하지 못하고 저에게 전화로 조의를 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와 같이 대결과 적대의 정치는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실패시켜서 성공하려는 그런 정치, 그 때문에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제발 싸우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나서서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힘을 보태자고 결심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정치 보복하지 않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유난히도 한파가 많고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데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시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저를 보좌했던, 충심으로 보좌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도와주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많은 위로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가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라는 경고가 들리는 이 마당에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래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또다시 편가르고 기득권 싸움하고 경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고 또 경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필요하고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중산층 복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서 중산층 70%의 시대를 여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함께 들었습니다. 세 분 모두 정확하게 시간 내에 답변을 해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오늘 토론회, 정책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그 실행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비춰보면은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고요.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전형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발전, 또 시민사회 성장으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요구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졌음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한 리더십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하려면 우선 먼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인권 변호사를 할 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사연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열심히 들어주고 또 고개만 끄덕여 주어도 억울한 마음이 많이 풀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일할 때에도 국가 정책 때문에 생긴 갈등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듣고 또 이제 의견을 나누느라면 정부가 진작 그렇게 듣는 자세를 가졌으면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정직함입니다. 공공을 위한 마음가짐의 출발은 정직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정직해야 되고 또 정책과 의견을 말할 때도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정책과 의견이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을 숨기거나 또 당선을 위해서 마음에 없는 정책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NLL이든 대북 정책이든 재벌 개혁이든 검찰 개혁이든 또 복지를 위한 정세든 심지어 언론에 대한 비판까지도 솔직하게 제 생각을 밝혀왔습니다. 머리를 염색해서 더 젊게 보이라는 그런 권유도 많았지만 선거 때 와서 갑자기 꾸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이 불통과 정직하지 못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정직한 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후보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위기 극복의 리더십, 신뢰의 리더십, 그리고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정의 80%가 위기관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대통령에게는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우리 정치에 국민 불신이 아주 큽니다. 선거 때마다 말 바꾸기, 또 공약, 빌공짜 이렇게 해서 정치인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리더십, 이것은 국민의 힘을 모아서 갈등과 분열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삶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었고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도 항상 위기 시에 구원투소로서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를 해오면서 신뢰를 저의 생명같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또 과거 생각을 달리했던 분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대통합,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희 후보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공감과 소통 그리고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후보가 보여줬던 것처럼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하겠다고 쌍용차 노동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것, 소통이 아니지요. 불통입니다. 지만 씨 비리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에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라고 입도 못 열게 하는 것, 경청입니까? 오만과 독선입니다. 구시대 제왕적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유신 독재의 퍼스트 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됩니다. 여성 대통령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왕 안 되지 않습니까? 불통, 오만, 독선의 여왕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서민들과 함께 비 맞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서민들 말씀 경청하면서 배우고 함께 겪으면서 소통하고 또 진한 공감 이루는 것이 진보 정치의 기본 자세고 저부터 마음 다잡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즘 노동조합 만들어서 정규직화 추진하는 것 아시죠? 이분들과 저도 학교 급식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잠깐이나마 함께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실을 들어가
들어가려면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 되고 나서 제가 보건소에 직접 가서 보건증을 뗐습니다. 보건소에서 매우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또 대통령 나선다는 사람이 식당이라도 차리려나 하는 그런 눈빛이셨습니다. 막상 급식실 일 해보니까 어깨가 뻐근했고, 그리고 조리 종사원들이 근골격계 질환 앓고 있다는 말씀, 또 10년 일해도 월급 100만 원 안 되는 서름, 호봉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뭔지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하는 대통령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그 실행 방안에 대한 새 후보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분 후보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후보들께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바라고 싶은 점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부터 대국민 질문 공모를 실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총 17,226건이 공모가 됐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토론회는 4가지 분야에 대한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36.5%의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 분야에서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어떤 것인지 제가 대표 질문에 선정된 것을 가지고 후보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질문은 경기도에 사시는 김진시 씨가 보내온 질문인데요. 이걸 후보분들께 제가 질문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국민이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고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후보들이 정치 쇄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이 정치 쇄신 공약이 또다시 말뿐인 개혁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는 그 국가 경쟁력 발표가 나올 때마다 참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평가가 그런대로 괜찮은데 정치에 대한 그 평가가 너무 낮아서 전체 국가 경쟁력 이것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정치에게 바라는 것은 4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것, 또 깨끗한 정치를 해라, 그리고 기득권을 버려라. 이렇게 4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째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고 또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그 정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런 정치를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꾸준히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는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갈등과 분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과거의 상처는 치유하고 또 탕평 인사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중산층 재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함으로써 이번에야말로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놓겠습니다. 4번째로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회, 정당, 행정부 또 검찰 등 권력기관 여기서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대 대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그 정치 문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정희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좀 드리죠. 국회의원 하면서 씁쓸한 일 여러 번 봤습니다. 4대강 예산 반대하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예결위 점거 농성을 할 때인데요. 한 민주당 의원께서 농성장 앞에서 어느 그 보수 언론 기자를 우연히 오랜만에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바로 그 농성장에 들어갔다 오더니 책을 한 권 선물하시는 거예요. 마침 제가 옆에 있었는데 기자가 책을 이렇게 떠들어 보더라고요. 근데 책갈피에 10만 원 수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농성한다면서 보수 언론에 촌지 내미는 모습. 저는 솔직히 역겨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이러니까 정치인들 다 똑같다 이야기하게 하시는 이유죠. 기득권과 적당한 타협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겠습니까? 서민들 눈으로 보면 결국 뽑아놓으니까 재벌 편든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양극화된 사회로 서민들 힘듭니다. 양극화된 정치 희망마저 뺐습니다. 기득권에 맞서서 서민 눈물 닦는 정치를 해야 정치 쇄신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 고질병 또 말씀드립니다. 친일의 뿌리, 독재의 과거, 민생 외면 말바꾸기, 각종 비리 백화점, 꼬리 자르기, 툭하면 색깔론, 이 부끄러운 구시대 정치 누가 만들었습니까? 새누리당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이 정치 혁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한국 정치 쇄신의 핵심은 바로 새누리당 없어지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정치 환경 만들어서 서민 눈물 닦는 정치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첫째로 적대와 대결의 정치를 종식하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처럼 여야 대표들을 일상적으로 만나서 중요한 국정을 의논하고 또 필요하면 매일같이 만나겠습니다. 여야 정책 협의회를 상설화해서 정책을 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를 탈피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겠습니다. 책임 총리제를 시행하고 또 국회의 대정부 견제권을 강화해서 대통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득권 정치와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국회의원들의 연금 폐지 또 겸직 금지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달에 세비 30%를 삭감한다는 결의도 했습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또 지역구가 비례의석을 200석 대 100석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권력별 비례대표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